저는 박정임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 되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요.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손수레에 수세미를 담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제자리에 앉아 수세미를 늘어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세미 사세요. 좋은 수세미 있어요. 목소리가 예전만 못해도 힘차게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춰요. 단골 손님들이 제법 생겼거든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성우와 미선이를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비록 남들보다 늦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마련했고요. 요즘 성우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미선이는 선생님 일로 정신없어서 오히려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점심때가 되자 단짝 김 여사가 나타났어요. 김 여사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시장에서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둘이 함께 컵라면 하나씩 사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정임아, 내 집 말이야. 김 여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놀랐어요. 김 여사는 점쟁이를 자주 만나서 그런지 신비한 말들을 자주 해요. 내가 점쟁이한테 들은 말인데 네가 사는 동네에 뭔가 큰 변화가 올 거래. 그 집 곧 큰일 날 거야. 김 여사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김 여사의 말이 항상 빗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길 바랐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저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요. 오후가 되자 수세미가 반 정도 팔렸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남은 수세미를 정리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마당에는 제가 직접 기른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이런 게 행복이에요. 저녁을 차리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났어요. 성우와 미선이가 어릴 때는 이 작은 부엌이 너무 좁다고 투덜거렸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와 수세미를 진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시장에 웬 외제차가 와? 저도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봤어요. 정말 번쩍번쩍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저 사람이 성우였어요. 제 아들 성우가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미선이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들 누구지? 정임 씨 혹시 저분들 아세요? 성우와 미선이가 제게로 걸어왔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수세미 파는 할머니의 자식들이 저렇게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타나다니. 엄마,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세요. 너희 웬일로 같이 왔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미선이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집에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두 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이고, 정임 씨. 자식들이 정말 잘나셨네요. 순자 씨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렇게 좋은 차까지 타고 다니시고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내 자식들이 성공한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김 여사가 저를 쳐다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임아, 조심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자식들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김 여사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거든요. 엄마, 빨리 정리하세요. 성우가 재촉했어요. 저는 서둘러 수세미를 상자에 담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정말 편했어요. 가죽 시트에 앉으니 푹신했고 에어컨도 시원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편하지 않았어요. 성우야, 이 차 내 거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최근에 샀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성우의 대답이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 아이들이 거실에 앉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차를 끓이는 동안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찻잔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왔냐? 엄마, 앉으세요. 성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미선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온대요. 재개발?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재개발? 이 일대가 모두 새로 개발된다고 해요. 성우가 설명했어요.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들어서고요. 그런데 엄마 집이 정말이에요. 미선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해 봤어요. 이 집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낡고 작은 집이 그런 큰 돈이 된다니. 평생 빈곤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럼 좋은 일 아니냐? 물론 좋은 일이에요. 성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계약서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미선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엄마 혼자서는 어려우실 테니까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엄마. 미선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재개발은 시간이 중요해요. 늦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빨리 결정해야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재촉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소중한 공간이에요. 비록 낡았지만 추억이 깃든 곳이죠. 그런 집이 갑자기 큰 돈이 된다니. 이 집 팔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우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꼭 팔 필요는 없어요. 임대를 놓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너희가 싸우지 말고 이 집은 엄마가 죽으면 알아서 나눠라. 하지만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간 후였어요. 정임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재개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더니 김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결국 내 자식들도 별 수 없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성우는 거의 매일 집에 왔고 미선이도 퇴근 후면 들렀어요. 겉으로는 엄마를 챙긴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재개발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 계약서 검토해 봤는데요.
성우가 두꺼운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조건이 복잡해요.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대신 처리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서두르냐? 엄마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제 인감 도장이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 보관해 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성우야. 다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집에 인감 도장 본 적 있냐? 인감 도장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성우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목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조금 들렸는데 제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집 명의는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고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속 미루셔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우야,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냐? 아, 그냥 사업 관련 이야기였어요. 성우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얘가 정말 뭔가 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심각한 표정으로 미선이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서 뭔가 들은 거 없어요? 무슨 소리냐? 오늘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동의 없이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성우가 들어와서 미선이와 눈이 마주치자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엄마 인감 도장 어디 있어요? 미선이가 묻자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인감 도장을 내가 왜 가져가?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했어요. 성우야, 정말로 엄마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거냐? 엄마,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오빠, 사실대로 말해요. 엄마 동의도 없이 계약하려고 했잖아요. 두 아이가 대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가정부로 일했던 회장님 댁에서 받은 봉투가 떠올랐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봉투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오기 전에 서랍을 뒤져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오래된 봉투를 찾았어요. 정임 씨, 이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열어보세요. 그때 회장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두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찾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공식 서류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정임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이 뭉클했어요. 먼저 평생 우리 가족을 돌봐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계속 읽어나갔어요. 정임 씨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 옛날 제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셨죠? 그 일로 목숨을 구한 제 아들이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회장님 아들이 연못에 빠진 걸 제가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편지는 더욱 놀라운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정임 씨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제가 소유한 토지 일부의 수익이 정임 씨에게 돌아가도록 했어요. 회장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재개발 시 엄청난 금액이 제게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계세요? 성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편지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성우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미선이와 싸워서 기분 나쁘셨죠? 미선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선이와 상의해서 왔어요. 성우가 말했어요. 엄마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정말일까요? 하지만 성우의 눈빛은 여전히 초조해 보였어요. 성우야, 미선아. 저는 회장님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읽어봐라. 아이들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야.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성우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말하는 성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저는 그런 성우를 보며 씁쓸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돈이 더 많아질수록 갈등도 더 커지는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평소처럼 수세미를 팔고 있을 때 김 여사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임아, 너 예전에 일했던 그 집 말이야. 김 여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너 그 집에서 일할 때 회장 아들 구한 일 있잖아. 그게 단순히 물에 빠진 게 아니었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가 물에 빠진 게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밀어서 빠뜨린 거였다고. 김 여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었다니. 정말이에요? 응. 그런데 너가 바로 뛰어들어서 구했잖아. 만약 네가 없었다면 그 아이는 죽었을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너한테 그렇게 고마워했던 거야. 단순히 물에 빠진 손자를 구해준 게 아니라 살인을 막아준 거였어. 이제야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감사해 하셨는지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성우와 미선이가 또 왔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와서 재개발 이야기만 해요. 엄마, 계약서 준비 다 됐어요. 성우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했잖냐. 저는 피곤했어요. 엄마, 이렇게 미루면 정말 기회를 놓쳐요. 미선이도 재촉했어요. 그때 제가 김 여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회장님 손자를 구한 진짜 이유 말이에요. 두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엄마한테 그런 유언을 남긴 거구나. 성우가 감탄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네요. 하지만 감동하는 것도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런 큰 돈은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또 시작이네. 미선이가 성우를 노려봤어요. 뭐가 또 시작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나이에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게?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미선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 정말 큰 돈이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미선이까지 성우 편이 되는 건가요? 이건 엄마 몫이 아니라 우리 몫이지. 성우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미선이도 갈등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성우 편에 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함께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아이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한 생명 때문에 생긴 유산을 두고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다니 정말 한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구청에서 재개발 관련의 계약서가 접수되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계약서요? 전 아직 계약한 적이 없는데요. 담당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감도장? 며칠 전에 없어진 그 도장 말이에요. 혹시 계약서에 대리인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박성호 씨로 되어 있네요. 성우가 정말로 제 몰래 계약을 진행했구나. 곧바로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성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집으로 온 성우는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러워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구청에서 전화 왔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내 이름으로 계약서가 접수됐다더라. 내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말이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안 성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저는 소리쳤어요. 엄마 허락도 없이 왜 그런 짓을 했어? 죄송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칠까 봐서. 기회? 이게 내가 할 짓이냐? 그때 미선이가 들어와 분위기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설마 정말로 했어? 미선아, 오빠가 정말로 엄마 인감도장을 훔쳐서 계약했단 말이야. 훔친 게 아니야. 그냥 잠깐 빌린 거야. 어차피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도움이 되는 일. 미선이가 소리쳤어요. 이게 도움이야? 현실을 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 엄마 혼자서는 절대 제대로 처리 못해. 그래도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결국은 그 돈 노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미선이가 화를 냈어요. 저는 두 아이의 싸움을 보며 절망했어요. 내 자식이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도 몰랐고요. 그만해.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너희들 그만해.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내 손으로 번 돈이라 행복하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 돈이 불행을 낳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잠시 멈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족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성호는 집을 나가버렸고 미선이도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모은 재산이 결국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밤새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시장에도 나가지 않고 혼자 있으니 김 여사가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정임아, 괜찮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김 여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요. 저는 김 여사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김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마음 정했어요. 그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바른 삶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박정임이에요. 평생 가정부 일을 하며 힘들게 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자녀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돈은 때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제 자식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심지어 저 몰래 계약까지 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을요.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간 며칠 후 성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이미 결정했다. 엄마를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미선이도 왔어요. 두 아이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선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알고 있다.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래도 엄마 재산을.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한 달 후 제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오늘도 시장에 나왔어요. 다시 제자리에서 수세미를 팔고 있어요. 수세미 사세요. 좋은 수세미 있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에요. 아직도 장사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럼요. 일하는 게 좋아요. 정말 그래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이 가장 소중해요. 성우와 미선이가 가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더 이상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죠. 마지막 손님이 수세미를 사가며 물었어요. 이거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수세미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인생도 그래요. 소중히 쓰면 오래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전세방이지만 마음은 편해요. 진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에 달린 것 같아요. 내일도 또 시장에 나가서 수세미를 팔며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썰폭탄 사롱과 함께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